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12월 14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반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절반이나 남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중간쯤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 오늘 추운 날인데요. 일단 항상 12월이든지 다른 달이든지 간에 14일자만 되면 무슨 날이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해주신 함정난 차장님. 네. 오늘 무슨 데이예요? 오늘 뭔 데이인가요? 뭐 날씨 보면 엄청 춥데이. 네. 엄청 춥데이. 네, 엄청 춥데이. 네. 엄청 춥데이. 네. 항상 뭐 저희 뭐 항상 12월은 모르겠지만 보통 2월 14일은 뭐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네. 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입고 산 지가 오래돼서. 진짜. 그러게요. 저도 입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이 허그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마음이 좀 춥고 그러신 분들을 좀 가볍게가 아니죠. 좀 포근하게 안아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허그해 주실 분이 계시죠? 뭐 있겠죠? 뭐 어딘가에 또. 또 있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집에 있죠. 네, 집에 네. 있겠죠. 네. 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일단 오늘 진짜 엄청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네. 뭐 날은 추웠지만 시장은 뭐 엄청 포근했습니다. 팔팔 끓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포근하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본 함차장님의 소감 한번 듣고 시작할게요. 뭐 지수가 지켜줄 만한 자리에서 아주 잘 지켜졌다. 전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결국 CPI 지수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딱 결과 발표 보고 이러면 사실 미국증이 급등했다가 다시 후로 빠졌거든요. 이게 아침에 되게 좀 찜찜했어요. 이렇게까지 뺐어야 되나? 달렸어도 됐었을 텐데 라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확인하고 싶겠죠. 오늘 밤에 이제 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좋은 자리에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좀 지켜질 모양으로서 뭐 지금 뭐 나중에 장이 엄청 좋아진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지금이 엄청 뭐 매스템 이거는 아니지만 어떠한 바닥을 만들고 확인을 하고 조금씩 고점이 높여가고 이러한 바닥권에서 나와야 되는 시그널들 중에서 참 좋은 시그널인 의미 있는 시그널이 좀 참 좋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참 어려운 자리였었죠. 2350선 이제 지지를 하냐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에서 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2500선 정도 두 번 정도 이제 막혔는데요. 제가 항상 뭐 차트로 시작할 때 시장을 좀 설명드리니까 한번 차트 보면서 보시면 이제 지금 일단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피의 하락 추세선은 일단 뚫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선 뚫고 올라간 상태에서 하락 추세선 상단 위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요. 오늘 좀 양봉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올라갈 때마다 2500선이라는 두 번의 터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좀 저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아까 함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었던 저점권인 한 2300, 한 5, 60대 여기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지수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하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좀 CPI는 사실 좀 계속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 유가도 많이 빠졌고 뭐 미국 보시면 이제 주거비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뭐 중고차 가격 많이 빠지면서 네, 도움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흐름. 지난달에 뭐 7.7, 뭐 이번 달에 발표할 때는 또 7.1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는 뭐 한 7.3에서 7.5까지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일단 7.1 정도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환호를 했습니다. 앞서서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음봉이 너무 크게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는데 사실 우리 시장 초반에만 좀 약했지 빨리 반전하는 모습이 나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좀 더 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끝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FOMC에서도 시장은 좀 뭔가 보고 싶어 한다. 특히 이제 파월이 뭔가 시그널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주는 시그널은 과연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뭐 연준 의원들이 그 점도표를 보겠죠. 이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의 끝이 어디냐 과연. 근데 보통 최근에 예상 나온 게 뭐 5.25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인플레 지표 나오고 나니까 한 5.0 수준까지도 좀 점도표에 상당히 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도표가 나올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확실하게 뭐 이렇게 단언을 하거나 뭔가 확신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언제 얼마에서 뭐 금리 인상을 끝내겠다라든지 이런 확실한 발언을 기다리겠지만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이 그렇죠. 그치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0.5. 그렇죠. 네, 0.5. 그 부분 이후에 생각한다라면은 뭐 내년에 금리 인상 폭도 뭐 지금 최근에 예상 나오는 거는 연초에 뭐 0.5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뭐 0.25 그렇죠. 정도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젯밤에 줄어서 이제 다시 0.25로 가겠구나라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감이 좀 줄어드는 속도 조절 얘기를 계속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보시면 그동안 좀 낙폭이 컸었던 경기 민감주, 뭐 어제 많이 빠졌던 자동차, 뭐 최근에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던 뭐 성장주 섹터주들 오늘 바이오도 힘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바이오 흐름 좋았었고요. 뭐 오늘 게임주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 섹터 또 최근에 많이 빠졌던 섹터 쪽들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요새 참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함 차장님도 오늘은 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어떤 대응하고 계실까요? 뭐 단타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손님들께 좀 큰 기둥을 좀 세웁시다라는 전략으로 내년 전략으로서 뭐 그냥 사람 모아가면서 기다려야 될 장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과 싸우는 것이 문제지 시장은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번 하락박 때 되게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마다 다들 내년도에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진다, 소비가 위축된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기업들이 더 힘들어져서 디폴트가 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뭐 거기다 또 저는 또 어저께 어떤 시청자분이 전화를 오신 거예요. 다들 코스피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그런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을 감안하고 지금 코스피 시총을 감안해 보면 뭐 퍼가 13에서 14라고 그러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러면은 시장 더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뭐 1900 간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갈피를 못 잡겠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주가가 고점일 때 해야 되는데 주가가 고점일 때 그런 얘기하면 엄청나게 욕 먹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럴 때 함부로 매도 얘기 못 해요.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저한테 잘 악플 이런 게 잘 안 달리는 스타일이고 선풀도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관심 그냥 없어요? 이렇게 그냥 무난무난한 사람인데 네네네. 제가 예전에 코로나 한참 지수 좋았었을 때 대주주 요건 때문에 2020년도인가요? 추석 전에 일단은 3,000 넘었었을 때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악플이 한 10개가 달리더라고요. 이제 와서 팔라소리냐 뭐.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랬는데 그럴 때는 말해도 되는데 지금 나쁘다라고 하면 팔 수 있어요? 못 팔잖아요. 그리고 지금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장기 싸움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단타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의 성향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주식을 매도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현금만 갖고 계세요. 와, 이런 분이 있을까요? 진짜 없죠. 없으시겠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매수하신다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빠진다고 매도를 할까?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더 사겠죠, 그분은.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이제 좀 그런 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아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틀리더라도 말했지만 빠지더라도 좀 시장을 좋게 보는 뷰, 실제로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자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기 침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논리의 핵심인데 침체라는 것이 알고 있어요. 지금 침체는 기정사실이에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로 아는데 지수는 2150 찍고 2500까지 올라왔잖아요. 올라갈 땐 또 조용해요. 따지면 그 얘기 또 하고. 맞아요. 침체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1분기에 발표될 이번 4분기 실적이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빅베스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이런 비용을 떨궈내는 거 있잖아요.
좋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좀 이렇게 훅 떨궈내면 좋은데 안 좋을 때 털어버려요. 일부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효과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 좋았었으니 빅베스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빅베스가 일어난다면 그때 과연 주가가 빠질 것인가? 요번에 발표했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건설과 포스코 같은 종목들 보면 실적 박살나고 나서 그날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살이 난다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빠지는 것들은 이미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 실적의 악화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 2월 달에 그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마지막 저점을 찍는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함 차장님은 그때는 오히려 더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 다 산다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전략적인 종목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실적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고 있지만 몰빵을 하지. 그러니까 11월 초부터 이랬어요. 손님한테. 일자 부분. 12월이나 내년 1월 사이에 주식들을 다 살 겁니다. 12월에 빠지면 12월에 사고 12월에 계속 올라간다. 산타렐라가 온다면 1월에 조정을 줄 테니 그때 사겠습니다. 아마 1월에 조정을 줘서 산다면 12월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일 것도 염두에 두세요, 사장님. 이라고 11월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뷰는 매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실적은 그렇다 치고 이제 뭐 까봐야지 아는 거니까 오늘 밤에 파월 연준님 입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크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속도 조절 얘기는 분명히 하겠죠. 이제 CPI 지표 나왔으니까. 근데 자네 옐런 의장 같은 경우도 다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플레 둔화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은 뭐 서서히 안정화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장은 정말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긴 하는데 사실 지금 CPI가 나온 결과로만 봤을 때는 파월이 여기서 더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물론 점도표 봐야 되겠죠. 금리 상단 거기서 일단 좀 힌트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파월은 정확하게 나 어디서 끝내겠다. 나 언제쯤 끝내겠다. 요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못하죠, 중간에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못할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늘의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파월이 슈퍼 매파로 말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 우리는 강강강 계속 지나가. 이런 말은 그랬잖아요. 이거는 악재 아니에요. 저한테. 저한테는 오늘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얘기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미국장이 못 오른다면 그러면 진짜 침체를 주식시장에 녹이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미국 금리 이거 호재도 다 써먹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파액에서 주가 빠지는 거는 저한테는 두려운 일이 아닌데 그거 뭐 조금 있으면 매파 강강강 유지 못해 매파로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둘기로 얘기했는데 주가가 못 오른다면 침체 실적 확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골치 아파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적당히 우리가 아는 선에서의 대답을 해주고 시장은 미국장이 오늘 나스닥이 많이 올라줘야 됩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많이 지금까지는 늘 다우가 계속 셌잖아요. 나스닥이 올라준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 시장에 항상 도움이 되어 왔고 그렇죠. 오늘은 또 나스닥 금리에 너무 대한 안정세에 대한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나스닥에는 성장주들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실물금 이렇게 빠졌으면 나스닥이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너무 못 가서 이런 우리도 전혀 못 갔던 오랫동안 못 갔던 주식이 키높이가 나왔던 것처럼 나스닥이 이제 너무 못 갔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밤은 무난한 발표와 나스닥의 급등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시나리오. 트럼프 파월이 무난한 말을 했는데 지수가 못 간다. 보합선에 있다. 이러면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가 파월이 애매하게 말하는 케이스일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매파나 뭐 비둘기파적으로 말해서 시장이 급등하면은 사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다행히 좋겠지만 또 살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또 아이고 뭐 하는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또 사야죠. 그래도 주식은. 뭐 일단은 항상 주식은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시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따라가야 될지 뭐 이 반등을 매도로 결정을 지어야 될지 뭐 이런 순간순간에 결정의 타이밍이 오겠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올라갔어요. 내려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간 적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큰 방향. 네, 주식시장도 물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 상품 재화의 어떤 영역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근데 네네. 돈을 찍으면 찍었지 돈을 소각시키지는 않잖아요. 화폐라는 것을 네네. 계속 공급만 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사실 주가가 지금 사두면 쌀 때라는 거는 다 아세요. 근데 그쵸. 지금 못 견디는 것이 조급함을 못 견디는 것이 그것도 그렇고 워낙 지금 뭐 안 좋다고 말을 하고 기업들 실적 안 좋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 뭐 맨날 적자다. 지금 내년에 또 금리 더 올라가고 나면은 뭐 부도날 기업 많다. 뭐 건설도 최근에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지방 건설사들 부도난다.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뭐 많이 힘들고 뭐 하이닉스 뭐 내년에 뭐 5, 6조 손실 난다. 삼성전자도 뭐 실적 뭐 한 10% 이상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지?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이 약간 대형주들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섹터가 자동차, 2차 전지 이쪽들이잖아요. 함 차장님은 지금 자동차 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길게. 오래 걸립니다. 자꾸 옛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전에 제가 코로나 초비였나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 뭐가 막 가고 지수가 돈을 화폐를 엄청 찍었기 때문에 지수가 엄청나게 갈 거다. 그 다음에 그렇죠. 뭐가 가고 뭐가 가고 할 네네네네.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전에는 지수가 크게 가다가 그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아니었던 시절에 그쵸. 차화정이나 이렇게 쭉 차화정이 가잖아요. 갔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못 갔어요. 그쵸. 그러다가 차화정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같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네네. 지수를 끌어올린 게 차화정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수 올라갈 때 빠졌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거꾸로. 후회됐었죠. 지수가 빠질 때 삼성전자 혼자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런 모습이 차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아, 문득 했었던 자동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간 다음에 마지막에 차가 갈 수 있는 뭐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딱 그것이 뾰족하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모양이 난다면 아마 그 역할은 삼성전자가 하게 될 거고 저는 조금 뒤에 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IRA 법이 워낙 불편하기도 하고 이 침체라는 것에 대해서 숫자에서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어쨌든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이 CPI가 잡혔던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중고차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조금 내년은 쉬어갈 수밖에 좋은 그림을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온다면 자율주행 섹터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좀 그래서 더 성장 그렇죠, 섹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속하지만 좀 더 성장 섹터. 네, 자율주행이 먼저 가고 그것이 시세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나중에 진짜로 승부를 봐서 해야 될 때 이제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동차를 보면서 좀 느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자동차가 안 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소비를 줄이는데 당장 급하지가 않은 거죠. 자동차가 당장 급하지가 않고 가격은 또 비싼데 신청하면 나오지는 않고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할부 금리가 뭐 10% 육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개진 투자자분들이 지갑을 다시 닫는 상황. 뭐 중간에 뭐 인도를 안 해가는 차들도 나오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고차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국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안 사니까. 중고차도 역시 할부금융을 사용합니다. 중고차는 가서 내 돈을 내고 다 샀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비의 위축이 가져오는 현상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가전 쪽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의 위축, 이 부분이 지금 자동차의 안 좋은 점의 핵심이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의 IRA법, 이게 지금 잘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위축되는 형태. 어제 제가 이제 지표 확인한 걸로 봤을 때 현대차가
아이오닉 5 미국에서 전달 대비해서 24% 감소 판매가 네. 기아는 반토막 EV6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차 위주로 현대차한테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줬던 그런 시장의 시각들이 쭉 사그러든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지금 못 달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은 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팔고 중국 쪽으로 넘어가던 외국인들의 수요가 다시 일정 부분 리턴하면서 어제 미국 쪽에 CPI 나온 뒤로 리턴하면서 들어온 수요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 차장님 말씀대로 제가 봤을 때도 자동차가 쉽게 가려면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좀 있어야 되고 또 미국 쪽에서 날아오는 IRA법에 대한 개정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좀 유리하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주는 시그널이 좀 나왔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는 뭐 모아갈 수는 있는 타이밍이지만 지금 여기를 공격적으로 사서 급등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라는 것에 성장 밸류를 주기 위해선 결국 전기차 시장의 빠른 그쵸. 교체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충전소가 먼저 돼야 되고 그쵸, 우리 그때 얘기했죠. 인프라.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코 ICT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할 거면 자율주행과 충전소 쪽을 먼저 보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 실현이 되고 차를 보자. 지금 차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기아 현대차가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는 솔직히 기아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 그래서, 기아 차트 한번 그럼 볼까요? 네, 모양이 이렇게 됐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 기아 화면에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슬픔 정말. 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흘러내리고 있네요. 층층이 있는 자리에서 싸 보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요새 맞아요. 기아 같은 경우는 레포트도 되게 잘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뭐 싸다고 증권사 레포트도 잘 나왔는데 그럼 함 차장님 보시기에 기아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럼 한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시기를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점을 가격보다는 봐야 되고 시점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네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빨리 오게 된다면 그럼 만약에 좋죠.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이 수혜를 보게 될 때 전차는 저는 필수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야 너 뭐 자동차 뭐 안 좋다더니 또 내년에 상반기에 홀딱 좋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약에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다면 전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하면 다시 부양과 이제 이쪽에 대해서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미국 시장 금리 인하는 내년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내년 말 빨라야 내년 말 내후년 초 요 정도 그쵸. 미국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만약에요. 네네. 1월에는 6대가 나오겠죠 CPI가. 네. 그죠? 갑자기 또 금리 얘기로 넘어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이 기아를 설명하려면 결국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를 얘기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6대를 보다가 CPI라는 게 YOY잖아요. 그렇죠. 급등을 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월부터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말했잖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1, 2분기 때 되면은 막 4대, 5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4월달 CPI가 4월과 5월 CPI가 생각보다 많이 꺾여서 5대가 나오면 만약에 금리는 5인데 CPI가 4.5가 나왔다 이러면은 그쵸. 인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동결로 가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성급하게 막 인하하기보다는 저희 그때도 말했지만 금리하고 물가 수준이 똑같아지면 이게 동결로 가면서 계속 추이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꺾일 거다, 역전이 될 거다. 금리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적어도 금리 인하 이야기는 충분히 돌 수 있는 환경 플러스 알파.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된다면 돼야 되겠지만 이러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 경기 안 좋게 보고 시장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좀 반대를 보는 게 아까 얘기에다가 러시아 종전되고 또 중국 확실한 봉쇄 풀리고 그러면 세계 경제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4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4월에 CPI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4월, 5월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면 생각보다 푹 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온기가 시장에서 반영이 될 때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우리나라 온기를 외국인 수급에 대한 온기를 온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언제 사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뭐 2분기 4월 달에? 네, 그런 전제로 봄에 네. 타이밍이다. 네, 가격보다는 타이밍이다. 네. 일단은 1분기 실적을 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배터리도 그렇죠. 참 요새 보면 테슬라도 엄청 빠져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테슬라의 향후 주가라든지 테슬라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앨런 머스크가 다음에 사고를 치는 건 테슬라를 주가를 올려서 사고 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테슬라를 많이 팔아서 주가를 올리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부가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트위터를 인수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걸로 또 대박을 뭐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로 가는지 화성에다 탐사를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CEO 없는 회사가 됐다고 테슬라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게 지금 테슬라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 테슬라의 리스크이기도 하고 2차 전지 전반 섹터로 투심이 확대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를 이끌어왔던 상징적인 존재가 테슬라인데 그죠? 테슬라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테슬라가 가지는 상징적인 게 전기차의 1등, 그죠? 뭐 최초라든지 수식어가 계속 붙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안 팔려서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할인 판매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할인 판매 들어갔어요. 모델 Y, 뭐 3, 뭐 이런 것들은 900에서 1000만 원씩 할인 판매 들어갔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테슬라 모델 Y나 3 같은 경우는 인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뭐 자동차 신청하고 2주 정도에 나올 정도면 그냥 재고 갖다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테슬라도 좀 재고를 정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테슬라 뭐 중국에서는 뭐 연말에 한 8일 정도 조업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테슬라의 매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에 당연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조금 테슬라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 쪽에다가 이제 정신을 팔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가지는 그 브랜드의 그 상징성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어떤 분 얘기도 그러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전기차의 선두주자가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를 타지만 벤츠 전기차, 아우디 전기차, 포르쉐 전기차가 나왔을 때 과연 아우디, 벤츠, 포르쉐를 타던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안 타고 테슬라를 타겠냐 생각해보면 타시겠어요? 타요? 글쎄요, 저는 전기차 아직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없지. 그렇죠. 거기다 또 저는 생각할 때 그 충성도가 상당히 좀 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낮아지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특별히 뭐 예쁘거나 특별히 성능이 엄청나거나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싸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테슬라가 가지는 그 브랜드 파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파고드는 그런 틈새로 조금씩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걸 알아서 지금 머스크가 딴짓을 하는 건가요? 아무튼 뭐 포기를 한 건지 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안 좋은 흐름들이 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이 테슬라가 안 좋아서 가장 피해 본 종목이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이런 부분 좀 한번 얘기 좀 같이 해보시죠. 철저하게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네. 이제 제가 제 2차 전지를 작년부터 뭐 안 좋아했었어요. 정말요? 작년부터요? 네, 작년 말부터 뭐. 그러면 올해도 그래도 많이 갔는데 2차 전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또 너는 뭐 그런다, 뭐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다 제가 싫어한다 매매를 안 했냐 이건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좋게 보는 건 있어요. 하나 갖고 있다면 2개 뽑으라고 한다면 SDI랑 포스코케미칼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저는 2개는 좋게를 보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수급 논리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뭐
뭐 과거 얘기는 빼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타방송에서 할 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꼭 매주마다 LG 엔솔을 물어보셨게 돼가지고 매주마다 얘기를 했었을 때 시초 2등인데. 그렇습니다. 59만 원을 깨지게 되면 56만 원, 59만 원 박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선이다라는 의미다. 목표 주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지지선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인데 저한테는 56만 원이었고 그게 깨지는 날 반드시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럼 지금 너는 어떻게 보니?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단타 트레이딩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SDI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SDI는 미국형 친환경 ESS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다른 별개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이제 또 전기 전자 IT 부품 소재가 또 깔려 있잖아요. SDI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그리고 좀 그 안에서는 SDI가 조금 사실 근데 SDI만 오르고 LG 엔솔은 안 오르고 이런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스토리를 맞춰가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낙폭 가대에 따른 단기 반등 시나리오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이상은 조금 버겁다. 사장님은 좀 버겁다고 보신다. 뭐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뭐 조업도 좀 약식 중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약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감소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애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주들이 대부분 4분기 실적이 꺾인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뭐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꺾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가격들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모두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내년에 또 초에 뭐 1월인가 2월인가요? 그때 보호에서 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물량 부분 또 개인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거는 LG화학이 언제라도 좀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LG화학이 미국의 양극재 공장 생산한다. 4조 들어간다. 현금이 지금 1조밖에 없다. 그럼 3조는 어디서? 이거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좀 블록딜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압박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라면은 사실은 뭐 지금 주가가 49만 8,500원이잖아요. 적어도 한 요 정도 수준, 지금 60일선 여기 꺾이려고 하는 요 정도 수준이죠. 음봉 두 개 떨어질 때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즉 한 53만 원 정도 부분, 요 정도까지는 좀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62만 원대까지 갔을 때 고객분들한테 고점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눠서는 팔아야 될 것 같다. 조금씩 나눠서는 좀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고점 찍고 그 다음 리바운딩에서 60만 원 못 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뭐 테슬라 양이라든지 실적 이유라든지 물량, 블록들에 대한 우려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가미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총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금 중국으로 막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좀 이탈이 됐었고 이 올라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워낙 거래량이 없잖아요. 물량 80%를 LG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유통 주식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이 일단 담아야 되니까 계속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이게 확실히 그런 수요, 수급, 공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요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는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추가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산업이 이렇게 이제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 사실 코로나 이후에 2차 전지가 주도주였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이제 정점을 찍고 서서히 이제 하강 다운을 그릴 때 그때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래서 예전에 바이오 시장 꺾였을 때 제가 상당 기간 이제는 바이오를 좀 이탈하려고 합니다.
98년도였나요? 그래서 셀트론에서도 일단은 테마색도 팔고 이제 얘네들도 추구 전략을 세우니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제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를 어떤 친구가 했더니 방송에서 막 전화 엄청 받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요. 이게 좀 꼭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 산업이 지금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면서 저한테 1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고등학교 때 셀트리온 그렇게 들었는데. 맞아요.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예였고요. LG엔솔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냐 하면서 정말로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예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알고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대부분 그 다음엔 밀려졌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은 LG엔솔이 이제 꼭지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안 볼 것 같다라고 이제 단기 반등을 이외에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낙폭 과대로 봐요. 지금 저도. 네네.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치고 가서 진짜 100만 원 갈 수도 있겠죠. 이거 60만 원일 때 100만 원 간다라는 유튜브 몇 명 봤어요. 네. 그래서 무슨 논리일까라고 했는데 논리가 없더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 엄청나게 성장을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고. 근데 이제 어떤 이러한 성장주들이 성장 밸류를 보여줄 때 주식이 2번 오르거든요. 2번 올라요. 성장주들이 성장 밸류를 부여할 때. 예전에 바이오가 그랬어요. 바이오가 이제 2008년도 때 황무석 사건도 있었지만 7, 8년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고령화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좋다 해가지고 그때 바이오 종목들이 막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2007, 8년도에 난리였습니다. 줄기세포 쪽들, 막 조화제약, 산성 PNC 이런 것들 탐배가 났었죠. 그 이후에 진짜 바이오가 갔던 건 한미약품이 오저수주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주가 밸류에이션을 인정했었을 때 터져 나가면서 다시 또 고밸류를 줬던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대비 이제는 지금 밸류 싸다라는 라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결국은 그러면 2, 3년 뒤에 확실히 이제 공장 짓고 생산하고 이제 주가랑 그때 실적이랑 맞춰봐서 밸류가 다시 더 줄만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고 2차 전지한테 더 이상 큰 밸류를 주기에는 아직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굳이 LG거 하면 LG화학 정도 하고 있는데 홀딩스가 좋아요. 저도 그죠? 경기 민감주를 좋아하다가 플러스 알파 포스코 계열로 가시는 게 좋아요. 미국 라인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하려면 다 포스코자 들어가는 그렇죠. 이양하실 거면 그 다음에 충전소 돼야 된다면 포스코 ICT 하시면 되고 포스코 그룹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바뀌었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못할 제 욕심이잖아요. 금리 인하가 빨리 나온다는 건데 대부분 다 금리 인하를 못하고 쭉 유지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금리가 5%대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현금성 자산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왕인 거예요. 이자놀이만 해도 얼마입니까?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고착화되니까. 그럼요. 포스코가 현금 자산은 아니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52조예요. 지금 시총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금성 자산의 활용의 가치로만 봐도 이거고 환율이 떨어진 부분에서도 땡큐고 리튬 공장 밸류션 포함도 안 돼 있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코자 들어가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조정 받을 때마다 2차 전지 쪽은 포스코자 이름 들어간 걸로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신다라면은 좀 더 긍정적인 향후에 실적 랠리에 내 주가도 올라가고 수익도 날 수 있다라고 함차장님도 말씀 주시고 저도 포스코 쪽으로 모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좀 많이 빠지고 또 20일선도 꺾이고 또 60일선 밑으로 주가까지 내려와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멀리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향후에도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솔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쁘게 얘기 들어서 좀 앞으로 엄청 달릴 것 같은데 반등파 정확하게 나올 자리입니다. 지금의 반등 파동이고 긴 그림을 봤었을 때 저희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라는 느낌이지 지금 요거 파세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돼. 이 반등 파동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도 차트로는 5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거기서 다시 강하게 돌파가 안 되고 되밀리면 그때는 좀 팔아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55만 원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 기술적으로는 맞겠다. 근데 요새 보면 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오늘 어디랑 한다? 이제 스텔란티스 SDI 뭐 그쪽이랑 이제 전액인가요? 그거 네. 한다 그러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솔브레인도. 그리고 최근에 웬만한 제가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화학회사들, 반도체 하는 회사들 죄다 2차 전지 소재나 장비나 다 할 수 있거든요. 부품이나.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너도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희소성이 떨어지고 과다 경쟁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앞으로 한 2, 3년 뒤면은 전기차에 공급하는 2차 전지 배터리 그 물량이 3배 이상 초과된다. 그래서 과다 경쟁 세대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약간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뭐 소재 공정 용액이라든지 이런 것 쪽 가스라든지 이런 하는 회사들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도나도 리튬 네, 그죠? 그렇죠. 니켈, 코발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가 뭐 이제 응급제 계속 이런 상태인데 지금 또 이제 리튬이 지금 꽂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뭐 솔브레인도 오늘 오른 게 이제 뭐 반도체로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전해까지 올랐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뭐 노스볼트 쪽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쪽에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영역이 파괴가 되고 있는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은 좋은데 결국은 뭐 3, 4년 뒤에 그때 가가지고서 과부하가 걸릴까봐 그게 저는 사실 좀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소재 쪽들은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보면은 지금 사야 되나요? 모양 너무 예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솔브레인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그쵸. 워낙 무거워가지고 아우, 말을 진짜 할 무겁죠. 수가 없는. 네. 최근에 솔브레인이 사부작 네, 올라왔거든요. 사부작 올라옵니다. 네. 반도체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네. 반도체로 시총 대용주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참 오늘 시장에 탄식이 나온 것이 하이닉스가 이 장에서 못 올라간다는 것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안타깝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네. 일단은 전자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얘네가 하나 남은 게 이제 내년에 업황 안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그거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쵸. 눈높이가 이익 전망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궁금한 영역으로 나눠져 4분기. 있는데 이제 우려하는 것이 치킨 게임과 이제 밸류체인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 미국 중국 싸움에서 한국이 어떻게 서질 것이냐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어려운 거예요. 아, 중국 라인과 밸류 싸움에서도 하이닉스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붙어 있으시는 것이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니까 경기가 돌아섰을 때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때 하이닉스만 오르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코스닥에서 소부장이 더 많이 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오르는 만큼 삼성전자도 올라요. 근데 그쵸. 업황이 그렇게 조금 돌면 더 하이닉스가 크기는 해요. 그쵸. 근데 이제 중국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더 크게 오르냐, 네네. 이제 더 좁게 오르냐 이런 싸움일 텐데 조금 나눠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요새 있고. 보면 중국이 미국이 계속 공격 들어가잖아요. 이제 일본과 네덜란드도 합작해서 공격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1조 위안 정도를 내년에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장비나 부품 업체들 뭐 계속 이제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맞벌 작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홍콩 증시에는 화홍반도체나 SMIC 확 올랐었는데 네. 오늘은 또 중국 반도체 업체들 막판에 또 쫙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좀 변동성이 커요. 뉴스 하나에 따라서 계속. 중국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좀 고민이 되죠. 왜냐면 오늘은 또 미국의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면서 또 쫙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를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투자한 거 과실을 딸 수 있을까? 배터리는 규모의 경제로서 승부를 볼 수 있지만 반도체는 오직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때려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초격차 전략. 그렇죠. 이거를 수십 조를 때려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따라온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쵸. 그것을 사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어렵네요. 한다라고 해서 못 될 수 사가니까. 있겠냐라는 거죠. 못 그렇죠. 사가니까 그러니까 어렵네요. 결국은 이
글로벌화에 대해서 이제 각자 도생이 되는 이 그림에서 중국과 이제 전 세계가 어떤 그림이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된, 원래 다 분업화될 줄 알았는데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죠? 다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직 접점들을 좀 체크해 볼 것들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이닉스 좀 가슴 아프다. 그래서 반도체를 담아둔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부장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한미반도체랑 PSK 종목 정도로 보인다. 네. 전통의 강자죠, 둘 다. 전통의 강자인데 지금 조금 워낙 무겁잖아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또 추세를 지켜내는 종목. 추세가 잡히면 그렇죠. 그쪽 두 명 끝났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쪽은 정말. 추세를 바꾸려고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한미반도체. 저도 솔브레인도 차트 보니까 홀딩스 말고 솔브레인 차트도 보니까 그렇죠. 좀 좋았었는데 한미반도체. 지금 화면 나가고. 추세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찍고. 이런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미반도체랑 PSK. 그리고 이제 사실 얘네 장비들이 못 갔던 게 캐펙스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지을 줄 알았는데 안 다 짓는다고. 줄이니까 안 짓는다고 해버렸으니까 캐펙스 투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고통스러웠는데 후공정은 줄일 수가 없다. 마이크론, 인텔도 후공정 따는 그렇죠. 못 줄이거든요. 후공정 테스트 쪽들은 또 특히 더 그렇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거 했었을 때 같이 분위기 빠져서 한 거 보면은 한미반도체는 좀 억울해 보인다. 그리고 얘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 후반대거든요. 그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독보적 기술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꾸준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이 한미반도체 PSK는 조금 소부장단에서 먼저 갖춰두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되는 기업들은 선별된다.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도 죽기살들은 이제 파운드를 밀어준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너네 한번 더 죽어봐. 그럼 우리도 더 투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도 계속 미국 내에서도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뭐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그 유예 기간이 있어서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역시 하이닉스도 이제 시안에 있던가요? 그쵸? 네,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 있고, 그래서 공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글로벌 치킨 게임이 잘못하면은 너도 나도 그러니까 중국 하나 잡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또 그 사이에서 수혜 보는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테스터 후공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장비 업체들 뭐 요런 쪽들 또 수혜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PSK나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기술력이 정말로 예전에 중국 하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새는 조용하더라고요. 그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하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얘기 나오면은 뭐 ISC는 좀 가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쪽 뭐 파크 시스템즈 얘기 나오고, 뭐 노광 쪽 얘기 나오면 뭐 SNS텍 좀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도 이제 솔브레인 따라서 뭐 슬슬 뭐 삼성이 동진 세미캠 말고 다이버나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또 동진 세미캠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시장이 그래도 안 그래도 좀 선택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에다 담고 계시면 담고 계시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달려? 그러면 얘네들에다 실어줘야 돼요. 그러면 더 달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달리면 얘네들 등에 업고 달리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달릴 때.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 수는 있지. 왜냐하면 이게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가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년 2분기에 경기 선행지표 돌고 그때까지만 힘들면 된다며. 그럼 지금이 6개월 전이니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고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그 싸게 사가지고서 언제까지 기다려. 달릴 때 올라타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자꾸 꽃밭에 저는 비교를 잘하잖아요. 꽃밭에 이쪽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섹터예요. 왜냐하면 내년의 시장을 저는 경기 민감주에 우위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쪽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제가 맨날 얘기했었어요. 근데 반도체는 경기 민감과 성장과 이 두 가지를 같이 교집합이 있는 섹터잖아요. IT 섹터. 그렇죠. 내년에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인하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금리가 내년에 빨리 초반에 고점 딱 찍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죠.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시그널보다는 그냥 빠르게 갔다가 쭉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는 것이고. 그건 침체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침체는 아닙니다. 침체가 안 가면은 침체는 기정사실인 거죠, 그죠? 그쵸. 침체는 기정사실인데 금리를 인하할 정도까지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시그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1분기 실적 박살 난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1분기에 발표할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거기가 아예 저점을 딱 찍고. 그렇죠. 그리고 4월에 CPI가 낮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명분이 사라진다라는 금리를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강하게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니 그렇죠. 그때 가서는 오히려 거꾸로 인하도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분위기가 캐치하게 될 때 네. 이제 반드시 이제 반도체 섹터는 있어야 되는데 저점 찍고 그에 대해 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소형 주단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해서 오늘은 두 종목. 그러면은 뭐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실적이 확실하고 영업이익률 높고 기술력이 출중한 기업 그쪽에 좀 집중을 해놓는 그렇죠. 게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두 종목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후공정단에서 그 어닐링 장비로서 그 두 개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에서 입만 띄면은 PSK 한미 반도체죠. 한미 반도체와 PSK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좀 드려도 달린다 할 때는 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머티리얼즈 좀 같이 알려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전혀 엉뚱한 종목들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정말 아주 이상한 테마주 아니고서는 확실히 기관이 선택하거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은 실적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출중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좀 반대로 얘기 돌아보면 최근에는 뭐 중국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 봉쇄 풀면서 사실 저는 중국이 봉쇄를 풀면서 야 중국의 감기약 많이 팔리겠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감기약이 거기까지 팔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샀는데 그냥 우리나라 감기약도 다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그 감기약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테마고 또 진단 키트도 가는 것도 테마고 뭐 또 어저께는 또 모더나가 mRNA 백신 가지고서 암 백신 이제 그럼 암도 안 걸리는 시대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쪽 mRNA 백신 쪽들이 또 테마가 돌아서 오늘은 뭐 엑스티팜, 뭐 녹십자니 뭐 이런 것들 마케팅 갔는데 하여튼 뭐 테마는 다 중국에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중국 테마주 중에서 테마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알령 해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봉쇄 완화 이런 쪽들 전체적인 리오프닝을 전부 통찰해서 봤을 때 함 차장님은 어느 섹터에 계속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어떤 섹터를 집중해서 거기에 막 투자 요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요? 네, 조금 종목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 종목도 뭐 마찬가지고 조금 더 뭐 그냥 뭐 지금 즐기고 있어. 아직도 ING 조금 더 먹을 바는 있다라고 봐. 트레이딩으로서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요 정도지. 이것이 집중력을 가지고 몰아가는 건 아니다. 네, 뭐 그럴 그 상황은 아니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짜요? 듭니다. 네. 저는 요쪽에서 요새 막 움직임이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많이 올라와서 지금 좀 쉬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중국이 3년 동안 묶어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선이 된다라면은 이쪽 섹터주들은 기대가 정말로 없었던 섹터주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 섹터주들은 결국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섹터주들이라고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경기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져서 그 실적 안 좋아지는 종목들을 팽시켜버린다면은 이쪽의 선택도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엔터주는 뭐 워낙 잘 가고 있었지만 또 요새 뭐 컨텐츠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여행 항공, 저가 항공 특히 좀 좋게 보고 이쪽은 내년에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보는 섹터라서 계속 좀 이쪽은 좀 공략하고 가져가셔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중국발 이거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엮지 말고 그렇게 말고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어쨌든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롯데관광개발이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좋고. 쇼커버링도 자리도 있고 이런 논리를 한다면 어쨌든 뭐 내년 봄까지 끝까지 기다려 보자. 올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다 겨울만 걸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냥 내년 봄까지 가져가면 어쨌든 이제는 코로나를 더 써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맞아. 때문에 테마도 너무 오래됐다. 이제는 감기예요 코로나.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극복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은 하나 투어를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네, 요새 제주항공 진에어도 괜찮아요. 좀씩 좋아지고 네, 있어요. 호텔 신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호텔 신라.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는데 내년에 반드시 갈 거거든요. 저도 반드시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겁니다. 저도 반드시 무조건 갈 거예요. 겁니다. 저도. 네, 마스크 3장을 끼는 가면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갈 거라서. 아니 비행기표 따따블로 주는 한이 있어도 갈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올해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그걸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휘따르라고 한다면 딱 이제 여행주 하나, 롯데관광개발, 호텔 신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다. 네. 네, 하나를 해제하면 자꾸 이제 엔터 콘텐츠가 먼저 떠오르니까 그쵸. 제가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닌 이제 이쪽과 관련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화장품이 한방 트레이딩은 남았다. 요새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메이크업류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보니까 클리오도 좀 바닥에서 괜찮아지고 네, 있고 맞습니다. 요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또 올라오고 네. 있고 뭐 연우는 많이 이미 갔었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그다음에 청담 글로벌 그쵸. 그것도 많이 갔었고 요새는 또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이 제닉이라는 놈이 사람이 자기랑 궁합이 잘 맞는 놈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안 까먹고 나왔던. 저번 이거 관종에서 삭제돼 있는데 저 정말. 저 이상하게 이거는 저렇게 하루 단타 치려고 하면 저 뾰족한 바늘 들여서 잘 팔고 나왔던 종목이라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저한테는 소형주 중에 옴니 시스템, 포스코 ICT가 저한테는 그런 놈들이에요. 사면은 먹고 나왔던 종목.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놈이라서 막 종목 추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화장품은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 여지가 한 발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LG생활건강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 봄까지 기다려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롯데관광개발 모두 투어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 롯데관광개발 모두 투어. 저도 뭐 진에어 제주항공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그쵸,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보는 맞아요. 상태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보시면은 겨울에는 계속 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뚫고 버티는데 근데 거래가 너무 많지 않아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 좀 많이 힘든데 요새 보면은 그래도 코스맥스도 안 빠지고 뭐 그다음에 한국콜마도 별로 안 빠지고 뭐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뭐 그 뭐죠 그 중국에서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원재료 같은 거 막 하는 거 코스맥스 BTI인가? 뭐 있는데. 네네. 하여튼 뭐 그런 류들도 뭐 달라지고 뭐 요새 맞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좀씩 달라지고 그쪽도 뭐 화장품 쪽 또 그런 쪽들이랑 뭐 독점권 뭐 이런 거 얘기도 계속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새 보면은 그 미용, 의료기기, 보톡스, 필러 네, 이런 좋죠. 쪽들 네네. 미쳤습니다. 완전히 진짜.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비올인가요? 요것도 이거 보세요. 주가가 이래요. 비올이. 이 종목도 이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루트로닉도 사부작 올라왔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올라왔죠. 그 다음에 휴젤, 대웅제약, 그 다음에 메디톡스 이런 쪽들.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뭐 파마리서치는 뭐 리쥬란, 힐러 이런 쪽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클래시스는 이제 슈링크 뭐 이런 쪽들. 다 이게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관리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쪽들은 근데 사실 의료기기 쪽들은 그게 아니어도 실적들이 꽤 많이 좋아지고 시점 있는데. 믿고 가는 거죠. 네. 또 중국 쪽에 또 많이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 섹터 쪽들이라든지 그런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는 걸 보셔야 되고 그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러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 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게 이제 많이 무증 그렇게 좋은 무증하고 나서 주가가 두드러 맞고 지금 맞아요. 이 음봉을 버거워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 어저께 레포트 좀 나온 거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이 음봉을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수급이 너무 무서워요. 수급이 제일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그 건설기계 쪽에서도 밥캐 잘 가다 말고서 블록딜 한 방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또 그다음에 또 요새는 무슨 좀만 괜찮으면 너도나도 지금 이제 물적 분할에서 욕먹으니까 이제 다 너도나도 인적 분할이더라고요. 인적 분할하면 또 다 망가지고 그죠? 주가가 요새 인적 분할한다고 그러면서 엄청 망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무증. 요새는 네. 무증이 호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무증은 저는 호재라고 보는데 이제 글쎄 뭐 호재 악재 뭐 이걸 떠나서 무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회사 기본 베이스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재료를 써먹었다라는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보면 유증이 악재면 무증은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할 옛날에 수 있는 여력이 그랬잖아요. 있다라는 뭐 거니까. 한동안은 무증하면 막 상한가 뭐 몇 방씩 그렇죠,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바이오플러스 지금 좀 의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계속 자리이지 않나라는 한번 정도로 지켜봐야 판단해 된다. 봅니다. 예. 바이오플러스. 아무튼 어쨌든 간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리오프닝 이런 쪽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섹터를 선택하는데 그 섹터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겼으니 그래서 조금 3년 동안 안 봤더니 봐야 된다. 이게 네. 요새 또 5G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쪽도 나름 실적은 조금씩 괜찮고 좋아지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니들은 안 돼 이랬던 섹터였었기 때문에 요새 보면 뭐 오늘은 뭐 서진 시스템 아니요, 네, 최근에 보시면 뭐 오이솔루션 상도 찍었었고 네. 뭐 에이스테크부터 시작해서 뭐 KMW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것들도 다 올라오더라고요. RFHIC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인도 모멘텀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 생기면서 올라오는 거 보면 또 나중에 이쪽에 또 네옴시티에서 네트워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한 3년 정도 버려뒀던 섹터 쪽에서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겠다. 뭐 수급도 완전히 쫙 깔려 있는 상태였었고 실적은 뭐 이제 기대치가 없고 근데 아시잖아요. 기대치가 없다가 조금이라도 기대치가 생기면 그게 부각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요새는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잉글우드렉 같은 경우는 아까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인데 미국이잖아요. 네, 이쪽도 미국 메이크업 상이죠.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쪽들도 좀씩 달라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용 뷰티 섹터 이쪽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정책, 규제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는 최근에 뭐 마트류들도 그래서 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은 뭐 실적으로 승부하는 뭐 오리온, 뭐 롯데지성, 삼양식품 이런 식으로 또 전통의 실적주들이 올라오고 잔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쵸. 테마들을 번갈아 가면서 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까지 높이까지 반등은 주지 않아요. 단타가 되게 짧게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주지 않지만 느낌이 한번 쑥 다 훑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다 반응을 주고 있습니다. 고디가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뒤에가. 한 바퀴씩 다 돌려서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는 네. 난 무섭더라고요. 그 뒤에가 지금 오히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건 지금 내일도 살 수 있다고 가장 좋게 보는 건 저는 5G고요. 5G는 저한테는 잘 5G 맞기 때문에 네. 뭐 살까요? 그러면 5G.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게 봐요. 다 괜찮다? 네, 다 좋게 뭘 사도 봅니다. 다 괜찮다? 오이솔루션 뭐 그다음에 뭐 굳이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 좋기 때문에 다 좋게 보기 네네. 때문에 중국향이면 RFHIC인데 화웨이향은 맞아요, 화웨이. 네, 근데 실제로 RFHIC는 삼성향에 들어가는 질산 관련매도 있어요. 그걸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삼성도 자꾸 그러면 중국으로만 맞아요, 가게 돼 있어서 화웨이. RFHIC는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RFHIC 근데 같은 경우는 삼성에도 좀- 들어가고 중국도 네, 들어가면 그렇죠. 둘 다 둘 다. 양다리네요. 거기 이제 사우디에서는 중국 손 잡았으니 솔리드가 저는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솔리드가 최근에. 참 진짜 이게 앞전선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그치요. 지금의 5G 여기까지 오는 역할에서는 대장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HFR 은 지금 뭐 시장에 장난 대장은 아니고.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서진 시스템이고 시스템. 네,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오이솔루션도 좋게 봐서 HFR도 정말 많이 네. 올랐어요. 이 종목은 그냥 꾸준히 올랐어요. 좀 빠진 게 없었죠. 꾸준히 그러니까. 올랐다기보다 빠진 게 없었고,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좀 트레이딩 해법도 좀 RFHIC도 이제 조금씩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5G는 차장님 말씀대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려고 지금 네. 요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한 의미 중에 한 파동인지 더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장 좋게 보는 건 서진 시스템입니다. 실적이 완벽하게 서진 시스템이 시스템. 뭐 하는 회사냐면 이거 알루미늄 이거 케이스잖아요. 중계기 케이스. 중계기 네. 케이스에서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라인업을 갖고 있어서 서진 시스템 이제 돌아섰네요, 확실하게 차트로는. 돌아선.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나의 영역이 눌림목 오면 나왔을 이격이 때. 눌림목 나왔을 때 예의주시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장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저기 다 올라왔다라는 말. 맞아. 그거 말씀드리고 마무리 그래요.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방송에서 여러 가지 체킹을 할 때 어떤 분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두 달쯤 전에
저는 주도주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왜 안 좋아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주도주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 어떤 다른 방송을 볼 때 다른 분의 글을 보는 분인데 주도주가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도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비하하는 악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주도주인 줄 알았다가 아닐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도주가 그런데 등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오게 됩니다. 보통 3년을 끌고 가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쵸. 주도주라는 것의 의미를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 올랐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 오르고 다 빠졌었으니 그쵸. 주도주를 굉장히 주도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들더라고요. 네. 내년이 주도주라는 것은요. 네.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주도주가 등장하면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주도주가 아니고 지수가 박스권에 있으면 나만 가는 섹터들이 등장해요. 예전에 종목장세에서 예전에 건자재가 그랬었잖아요. 중국발에서 우리 인테리어 해가지고 IS동서, 현대, 리바트 이런 것들 대림 비엔코 10배 최근에 나고 건설기계 오른 것처럼. 건설기계 오른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한 템포 먹는 거라서 이제 한 50%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바이오 주도주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북주 주도주장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올지 몰라요 내년에. 하지만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주도주가 뜨면 그것만 가는 장이 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속상하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늘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주 찾아내고. 같은 소리 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가 등장하게 될 때는 그것만 산 자와 못 산 자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런 장이 아니었어요. 네. 주도주가 없었잖아요. 2차 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됐었잖아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증시가 2차 전지가 다시 올지도 모르죠. 어떤 호재가 등장해서 뭐가 올지는 지금 저는 솔직히 잘 안 보이는데 내심 이제 이렇게 의심을 갖고는 보고는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말씀드린 전혀 무의미하고 만약 1월에 노골적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다는 의심도 갖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이 뜬다면 그땐 꼭 말해주세요. 네. 그럼 당연히 말하겠죠. 당연히 그 얘기만 하겠죠. 네. 그리고 저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주도주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확실히 제가 봐도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들은 이제 조금 다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너도 나도 이제 한 번씩 1등으로 나가보자고 막 다 이렇게 나서고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장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주도주가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하고 박스권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세 속에서 또 낙폭이 커지면 올라오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하다못해 진짜 빠사오팔 장세.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네, 그런 장세. 그다음에 1번 오르면 그 다음날 2번. 2번 오르면 그 다음날 3번. 이런 식으로 되게 정말 너무 휙휙 지나가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장세긴 하지만 또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그 다음번 타자에 잘 대응하시면 또 짧게 큰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내년을 대비하는 실적주들을 잘 골라내서 조금씩 이제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또 일편 또 시장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테마 쪽에는 계속 좀 집중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가면서 좀 시장의 변화를 기다리는 구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수도 중요한 포인트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미국 시장의 반응이 또 우리 시장에 내일 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시장의 물줄기는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좀 변동성의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인플레가 꺾이고 있다의 초점.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미국은 초점을 두는 게 맞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금리의
긴 상승이 아주 짧고 센 상승이죠. 네, 그렇죠. 1년 동안 이렇게 올리는 기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기도 또 출구 전략을 슬슬 쓰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 고려해 본다라면은 너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기업 실적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이 모든 지표와 여러 가지가 안정된 상태 이후에는 기업 실적을 더 많이 보려고 하겠지만 지금은 기업 실적에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시장의 변화를 먼저 체킹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종목을 선별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좀 다음번 올라갈 때도 2,500에 또 막힐까요? 뭐 막힐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막혀도 그 다음에 조정을 준 것이 저점만 높여간다면 우리는 좋은 현상이다.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항선을 이렇게 계속 두드려 맞는 것은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을 두드려 맞고 이제 추세가 꺾이는 저점을 높이느냐 높이지 못하느냐 낮추느냐.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대응을 잘 하면은 좀 좋겠네요. 근데 아무튼 모두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4분기 실적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지금 안 좋다고 이미 또 근데 더 빠져 있어. 그죠? 아까 함 차장님 말씀대로 확인할 때는 또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해내고 그거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도 계속 주식 뭐 1, 2년만 하고 말 거 아니다라면은 필요한 그렇죠.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도주를 의심하는 섹터 반도체랑 친환경입니다.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못 나옵니다. 제 회사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럼 이제 아마 거의 납해일 전날 제가 나올 텐데 만약 그때 분위기가 맞는다라고 한다면 친환경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그날은 내년을 준비하는 시장이니까 좋아요. 그런 것들 하는 업종을 좀 집중 우리 공략해보는 그러면 건 연말에 어떨까? 그때 함 차장님 나오면 내년을 공략할 수 있는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마 12월 그때는 안 보일 거예요. 주도주 확실 시그널이 뜨지 않을 건데 이게 의심스러운 것이 저는 이제 친환경과 소부장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랠리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소부장을 의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날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섹터를 좀 하면서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봅시다. 5개씩 갖고 오자. 네. 다들 다들 언제쯤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반도체와 친환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내년을 준비할 꼭 준비해 놓고 함 차장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업종 내년에 이게 주도할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날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 다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